여러분은 조선시대 과학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장영실? 세종대왕? 정도밖엔 떠오르지 않는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천문, 지리, 인쇄, 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걸맞은 천재 과학자들도 분명 존재했을 텐데 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딱히 없는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기억 속에서 잊혀진 비운의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철학가 프란시스 베이컨은 세상을 바꾼 세 가지 발명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침반, 인쇄술, 그리고 화약. 과거 화약 기술은 지금의 핵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1급 기밀 사항이었는데요. 무기로서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죠. 우리와 가까운 중국에서는 10세기 말부터 화약 기술을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 우리나라는 고려 말까지 화약을 자체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에서 가끔씩 몇 개 얻어다가 화기를 만들거나 불꽃놀이에 사용하는 게 다였죠. 안 가르쳐줘? 그럼 내가 만들게. 이때 고려에서도 화약을 개발하는 용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최무선. 고려 말 왜구의 노략질이 점점 심해지면서 정부는 섬과 해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외놈들에게 한국인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최무선은 화약 개발에 더욱 매진합니다. 화약을 만들기 위해선 황, 염초, 숟가루를 어떤 비율로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최대 관건이었는데요. 오랜 시간 혼자 연구에 매진하던 그는 마침내 염초 정제 방법과 화약의 혼합 비율을 알아내는 데 성공하죠. 싸움도 잘하는데 머리까지 좋다고? 완전 사기캐 아니야? 라고 당시에도 생각했던 탓인지 최무선이 화약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고하자 오히려 그를 사기꾼 취급하기도 했다고. 아무튼 화약의 국산화에 성공한 최무선은 화약 무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화통도감을 설치하는데요. 각종 화포와 불화살 등 무기 개발에도 전력을 다하죠. 그렇게 개발한 무기들로 진포대첩에서는 고작 100척의 배로 5배나 많았던 외놈들을 아주 쓸어버립니다. 만약 최무선이 없었다면 아마 이성계는 전쟁 영웅이 되어 조선왕조를 건립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임진왜란 때는 자칫 일본에 먹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거북선에 이 음마무시한 화포들이 없었다면 해전에서 우위를 선점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고려 말 기술천시 풍조가 강해지면서 최무선은 고려사열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여러분은 새해 달력을 받으면 무엇을 하시나요? 아리는 가장 먼저 빨간 날을 확인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황금률에 연차를 올립니다. 우리가 보는 달력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시간을 나누는 역법을 기초로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조선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중국의 역설을 빌려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시간과는 조금씩 오차가 발생했죠. 그러던 중 세종 4년 일시계보가 무려 15분이나 틀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가중대왕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조선의 역설을 만들겠노라 다짐하는데요. 백성들이 더 정확한 절기와 기상예보를 통해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하여 나라의 위상을 세우고자 한 것이기도 했죠. 아무튼 역서 개발을 누구한테 맡길까 고민하던 세종에게 한 신하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이순지였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한반도의 중심이 북위 38도라는 걸 계산해낸 찐천재였거든요. 그렇게 세종의 키링남이 된 그는 세종의 명을 받들어 우리나라 최초의 역법서를 만드는데 바로 칠정산이었습니다. 칠정이란 해와 달, 그리고 화, 수, 목, 금, 토성을 뜻하는데요. 1년을 기점으로 농업에 필요한 24절기는 물론 일식, 월식, 일출과 일몰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죠. 심지어 이때 1년을 365일 5시간 48분 45초로 계산했는데요. 오늘날의 수치와 비교해도 단 1초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했다고. 이순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기록된 실록을 살펴보면 지금의 간이, 규표, 태평, 현주, 앙부일구와 보루각, 흠경각은 모두 이순지가 세종의 명을 받아 이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종 그는 도덕책 이순지를 얼마나 훌린 거냐.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 여기에는 70년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11개의 목판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 이 유물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는데 바로 대동여지도의 목판 진품이었죠. 엥? 그 유명한 대동여지도의 진품을 몰라봤다는 게 말이 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이유에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김정호에 대한 가짜뉴스 때문인데요. 대동여지도가 외국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흥선대원군이 국가기밀을 유출한 죄로 그 목판을 불태워버리고 김정호와 그의 딸을 옥사시켰다라는 이야기였죠.
사실 일본은 한국을 점령한 후 극비리의 지도 제작에 착수했었는데요. 토지 측량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40년 전 만들어진 김정우의 대동여지도는 그 정확도며 정밀성, 실용성이 거의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제대로 긁혀버린 일본은 김정우와 같은 위대한 과학자를 죽일 정도로 조선은 우매함, 따라서 일본의 통치를 받아 마땅하다 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거짓 루머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광복 후에도 이 왜곡된 사실이 그대로 교과서에 실리면서 점차 정설로 굳어지게 됩니다. 결국 가짜뉴스에 현혹된 후손들 탓에 귀중한 보물이 짝퉁으로 여겨져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죠.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과학기술인들이 있어 왔기에 현재 대한민국은 스마트폰, 반도체, 배터리, 군수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과학기술인들의 삶의 질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과학기술인의 든든한 노후와 금융생활의 여유를 더해주는 과학기술인 공제회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과학기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열심히 연구하고 일만 하느라 노후 준비는 아직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 어쩌죠?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과학기술인 연금과 적립형 공제급여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연금은 연복리 4.9%, 적립형 공제급여는 연복리 4.85%로 국내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다양한 절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걱정은 높! 제가 드디어 모쏠을 탈출해서 2년 후쯤엔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높은 이율의 연복리로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과학기술인 으뜸적금이 있습니다. 1년에서 5년까지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단기 중기 목돈 마련에 찰떡이죠. 연 4% 수준의 높은 이율에 복리로 이율을 제공하다니 미쳤다. 저는 은퇴 후의 삶이 걱정돼요. 실버타운에서 살고 싶은데 저에겐 그림의 떡이겠죠? 은퇴 후 실버타운 입주는 누구나 꿈꾸는 노후 플랜 중 하나일 텐데요. 다만 만만치 않은 비용 탓에 현실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이라면 보다 저렴하게 실버타운 사이언스 빌리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만큼 시설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은 고이 접어두세요. 사이언스 빌리지는 쇼핑, 병원, 교통, 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건강을 책임질 건강관리센터와 찜질방, 영화 감상실, 당구장,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혹시 저도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학기술 분야 사업체의 임직원인 경우에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인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참에 나도 이직이나 할... 이상 교양만두였습니다.